육장님, 네. 한동안 잠잠하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또 다시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이 이제 1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슬슬 이렇게 언론에 특히 이 진보 좌파 언론 또는 이 공중파, 네. KBS, KBS라든가 MBC. 뭐 MBC 이런데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군부를 떼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21일에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을 엄청나게 애찬하고 나섰어요. 네. 인도에 간디하고 이렇게 비교까지 했어요. 인도에서 항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네. 지금 KBS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은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다. 예. 그래서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뭐 간디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입니다. 예. 일제 통치가 쉬웠던 게 피해자끼리 밀정이 되어서 우리 국민을 괴롭힌 거다. 이재명이 마찬가지다. 민주당 안에서 저격을 당한다. 그러니까 맞나보다 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추미애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수박들이 지금 이재명을 저렇게 만들고 있다. 수박들이 자꾸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사법 리스크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들이나 민주당 일부도 그래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맞나 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적은 뭐냐면 바로 수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자신은 친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재명도 커버하고 문화적 폭력 피해자다. 그리고 비명, 반명을 아주 직격을 해버린 거고. 직격을 해버린 거죠. 지금 비명이 문제다. 배신자들 아니냐 그 얘기 아니냐. 주적은 비명이다. 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근데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간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국가폭력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봐라. 어떤 보호장치도 갖지 않겠다는 무저항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이 최경영이라고 앵커가 KBS 기자죠. 그러면 간디입니까? 그랬더니 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영도 사실은 좌파거든요. 좌파들이죠. 예. 뭐 그러니까 이걸 KBS, MBC 앵커들 문재인 때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안 바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추미애가 왜 이런나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추미애는 지금 기사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추미애가 무슨 당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추미애가 나타나면 바로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보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보수의 어머니. 보수를 바로 대통령 만들기 본부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를 어떤 언론에서 지금 인터뷰를 딸 계제가 없잖아요. 계제가. 근데 추미애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추미애와 KBS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짝짝꿍이 그렇죠. 추미애가 나 얘기할 거 있어.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 하자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추미애가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이 딱 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뭐냐?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한 거. 근데 이재명이 선언한 건 그 직전에 혁신위원장이 생기고 혁신위원들이 명단이 발표가 된 시점이에요. 그럼 혁신위가 뜨고 이쪽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 이게 일치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혁신위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그런 그 혁신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 안 해도 되면 뭐죠? 비명계 자르는 것만 하면 돼요. 혁신. 그렇죠. 비명계를 어떻게든 올가면서 자르면 됩니다. 그런 어떤 시점에서 내가 지금 나서야 된다. 즉 비명계를 이렇게 그 옥죄는 그런 빌미를 내가 계속 펌프질 해주고 혁신이가 그걸 할 수 있게. 혁신이가 비명계를 자르는 그런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게 그 명분을 내가 계속 언론에서 얘기해주면 나는 고민정 자리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맡을 역할은 바로 이 시점에선 그거야.
자기 역할을 확실히 지금 설정했구만. 그렇죠. 설정을 한 거죠. 타이밍. 혁신이가 딱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죠. 비명, 반명 치는데. 치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았다 해갖고 때릴 때면 때려보라 얼마든지 맞아주겠다. 네네. 이게 바로 참 눈물 나는 무저항 정신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인도의 마트마 칸디 아니냐. 예, 라고 이렇게까지 시경영이 물어봤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명비어천가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짝짝꿍을 한 거죠, 완전히 둘이서. 거기다가 KBS가 판을 지금 계속 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예. 전에는 또 송영기라고 이준석 불러가지고 그냥 검찰 박살 내는데 판을 네. 쫙 깔아주었어요. 예. 이제 또 추미애 불러가지고 예. 이재명 띄우고 혁신이 추동력을 주는 예, 예. 그런 판을 또 깔아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비명계. 추미애가 나서서 거기에 딱 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면 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비명계구나. 예.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구나. 비명계를 솎아내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요즘은 우는 아이도 호랑이가 겁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을 겁내고 있다. 이런 때 구조적 폭력에 투쟁해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비명, 반명에 대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렇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조적 폭력 투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혁신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진행자가 이제 10여 개월밖에 총선이 안 남았는데 총선에 나오십니까 하니까 그 문제는 천천히 여쭤봐 주세요.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천천히. 그 번역기. 나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질문을 계속 앞으로도 해줘. 그러니까 내가 계속 총선에 나오는 것을 펌프지 좀 해줘. 나는 당연히 나올 거지. 뭘 물어봐. 이게 번역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그러면은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추미애 출마 여부 아무도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마치 궁금해하라는 듯이 어쨌든 to be continued 이렇게. 5선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이재명의 발 아래 탁 엎드려서 공천 좀 주세요. 네. 하고 지금 어필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재롱을 부렸어요. 예, 예. 이재명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울 광진을 그 자리를 지금 고민정이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고 고민정도 이재명 앞에서 딸랑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골수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친문이죠. 친문.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쪽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이 지금 양산에서 책방을 내고 그 다음에 조국이 이 양산 찾아가서 출마 선언 같은 걸 하고 이 분위기가 사실은 또 친문 쪽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세력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 특히나 부산 경남 쪽에 리더가 없다. 김경수가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김경수는 지금 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경수가 못하면 사실상 이 낙동강 벨트가 문재인으로서는 가장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 베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딱 추미애가 생각하기에 문재인의 원심력, 구심력이 계속될수록 고민정은 갈팡질팡이다. 내가 고민정을 광진을 내서 내쫓을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지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민정하고 붙어갖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졌잖아요. 네네. 지금 오신환 정무 부시장이 원래는 서울 관악을이었습니다. 고민정 죽이기. 여기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이 고민정 죽이기를 하러 갔어요. 저격수로. 저격수로 갔는데 이제 고민정하고 붙을지 추미애하고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우상호 의원인가? 네네. 이분은 CBS인가에 나와가지고 이 조국의 출마설 또 신당 창당설 이런 것에 대해서 개똥 같은 소리를 하겠던가 무슨 똥 같은 소리라고 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광주 출마 그분도 그 형님도 이제 많이 감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아주 조롱을 했던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라는 정치인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그 커버치는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또 조국 신당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문보다는 친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친명이죠. 박지원 쳐내는 것도 사실 이재명한테는 부담이거든요. 네. 박지원이 이재명 뭐 아무리 커버를 친다고 하더라도 박지원한테 만약에 공천을 준다 그러면 보나마나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질 겁니다. 혁신 웃기지 마라. 100가지 혁신해도 박지원 공천 준 순간 이 당은 뭐 꼰대당이고 그 다음에 혁신 없다. 뭐 박지원이 되는데 저게 무슨 혁신이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말 마음에 드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저격을 해줘서 박지원이 꿈을 못 꾸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친문이 결집하는 거를 견제해 주는 것. 그러고 보면 우상호는 역시 이재명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또 본인은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좀 프리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그렇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튼 추미애가 과연 이 공천을 딸지 또 딴다면은 광진을로 복귀를 할지 네.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